차트라는 파일 열어보시고요. 시험시에도 이렇게 차트가 제공이 될 건데요. 차트를 신규로 작성하면 0점 처리됨 이런 말이 적혀 있죠. 204페이지의 그 문제 보시면요. 반드시 제공한 차트를 사용해야 하며 신규로 차트 작성 시 0점 처리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차트를 딱 찍어보면 지금 범위를 이렇게 다 쓰고 있거든요. 범위를 다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차트 만드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차트를 만드는 게 그냥 범위만 딱 잡아놓고 삽입 탭에 가가지고 원래 삽입 탭에 여기 차트 그룹에 차트가 있겠죠. 차트의 종류가 이거는 딱 봐도 무조건 가로막대형 차트네요. 그러면 여기에서 그 가로막대형 그 차트에 가가지고 이걸로 하면 거의 똑같지 않습니까? 이걸로 해가지고 쓰면은 그죠? 이와 같이 그냥 차트 제목하고 이렇게 범례만 없애봐도 차트 제목하고 범례만 없애봐도 똑같은 차트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차트를 만들어서 우리가 쓸 수 있잖아요. 삽입의 차트 종류만 잘선택한 모양 얘랑 똑같은 차트가 만들어져요. 어? 이거. 근데 그렇게 만들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저 따라서 만드신 분은 여기 찍고 딜리트 차트에 배경 찍고 찍고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됩니다. 이게 차트에 다 이름이 있거든요. 이 차트마다 보면은 뭐다 원래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차트 뭐 이렇게 차트 1번, 차트 2번 막 이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트 다 기록이 남아요. 그럼 해보겠습니다. 204페이지의 그 1번 문제는 합계 계열이 제거가 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시오라고 있습니다. 차트 2 시트에서 합니다. 참. 제가 차트 1 시트를 찍고 있습니다. 차트 2 시트로 오십시오. 합계 계열이 있습니까? 네, 범례를 봤을 때 여기가 범례죠. 계열의 색깔을 표시하고 있는 이쪽에 범례를 봤을 때 노란색 막대기가 합계 계열이죠. 그럼 합계 계열을 그냥 찍고 노란색 막대기를 한 번만 찍고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제일 빠를 것 같기는 하네요. 잘 찍고 딜리트로 지워주세요. 합계 계열을 클릭해서 딜리트. 근데 아니면 원래 정석대로 하자면 차트 디자인 탭에서 차트를 클릭하고 차트 디자인 탭에 데이터 선택으로 가서 범위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이게 지금 다 잡혀 있는 범위잖아요. 근데 범위를 다시 이렇게 잡으면은 합계 계열이 빠지겠죠? 이게 지금 차트 데이터 선택에 가봤을 때 범위가 다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근데 D7까지가 아니라 D6까지로 수정한다면 여기서 범위를 이렇게 다시 잡는다면 합계 계열이 또 빠지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가 떨어진 범위를 추가할 때는 컴마 찍고 추가하면 됩니다. 컴마 찍고 혹시 그 밑에 떨어진 계열 더 있다. 그러면 그 밑에 계열을 떨어진 범위를 추가할 때는 컴마 찍고 잡거나 컨트롤 키 누른 채로 잡으면 떨어진 계열도 여기다 나타낼 수도 있는 겁니다. 아니면 그 계열을 컨트롤 C, 그 범위를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됩니다. 계열이 추가가 됩니다. 아무튼 지금 학계 계열을 클릭하셔가지고 딜리트로, 딜리트로 지워주시면 된답니다. 그다음 2번 차트 종류를 누적 가로막 대형으로 변경하시오라고 했는데요. 차트의 종류를 또 바꿔주세요. 차트 종류 변경하는 단추가 나와가지고 차트 디자인 탭이 있습니다. 누적 가로막 대형으로 변경하라고 하네요. 네, 차트 종류 변경을 클릭하셔가지고 차트 종류는 가로막 대형인데 누적 가로막 대형으로 해주세요. 확인하고 또 차트 제목은 차트 위로 지정한 후 A1 셀과 연동되도록 설정하시오 이런 말이 있습니다. A1 셀이 이거죠. 학년별 장학금 현황. 여기가 A1 셀인데 이게 차트 제목으로 연동이 되도록 차트 제목을 위에 추가한 다음에 연결시켜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 차트 요소 추가라고 있나요? 차트 디자인 탭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차트에 관련된 그 사항은요.
대부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할 수 있는데 차트 제목, 축 제목 이런 거 넣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런 경우에만 어,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해. 차트 제목, 축 제목 이런 이름표들, 범례, 데이터 레이블 이런 것들을 표시해야 될 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은 이제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좀 나머지는 대부분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대부분 돼요. 근데 아까 우리 마우스 오른쪽 뭐 데이터 선택 그 가서 범위 수정하고 마우스 오른쪽 차트 종류 변경하면 됐었거든요. 그런 것들은 다 지금 1번, 2번은 다 이걸로 되거든요. 근데 차트 제목이 여기서 이제 추가되려고 하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런 게 안 먹히잖아요. 그러면은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세요. 차트 디자인 탭에서 그 디자인 차트 안 찍으면 차트 디자인 안 되고 차트 선택해 놓고 차트 디자인 탭에 차트 요소 추가해 가세요. 차트 디자인을 클릭하고 차트 요소 추가해 와서 차트 제목을 어디에 표시하라고요? 위에 차트 위에 이렇게 표시해주고 차트 제목 차트 위 그리고 A1 셀에 연동을 시켜라 이런 말이 나왔죠. 우리가 원래는 여기 적었었잖아요. 지난 시간에 직접 글자를 적었었는데 지금은 그냥 차트 제목이 선택되어 있는 가운데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여기 수식 입력줄에 오셔서 는 쓰고 는 학년별 장학금표만 찍어요. 그리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연동이 됩니까? 네. 다시 보여드리면 우리가 차트 제목을 이렇게 차트 요소 추가해서 차트 제목 차트 위에 이렇게 추가를 한 다음에 위에 수식 입력줄에 가서 는 쓰고 A1 셀을 클릭 그리고 엔터 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게 연동이 돼서 이게 바뀌면 만약에 내가 이렇게 막 바꾸잖아요. 이게 따라서 바뀌죠? 연동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 4번입니다. 4번은 근로장악 계열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안쪽 끝으로 설정하시오라고 있습니다. 근로장악 계열의 그림을 봤을 때 여기 안쪽에 값이 적혀 있죠. 그런 게 데이터 레이블입니다. 데이터 레이블.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라. 값이 얼마인지, 얘가 값이 얼마인지, 얘가 값이 얼마인지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하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계열을 저처럼 근로장악 계열이 회색 계열이죠. 한 번만 클릭해놓고 여기에 이 세 개가 잡혔습니까? 그러면 한 번만 클릭하면 세 개가 잡히고 한 번 더 클릭하면 따로 얘만 잡히거든요. 따로 얘만 잡히면 따로 여기에만 데이터 레이블이 이렇게 표시가 되면 안 되거든요. 나머지가 표시가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 해지했다가 한 번만 딱 클릭해봐요. 한 번만 클릭하면 이 계열 전체가 선택되죠. 그래가지고 차트 요소 추가해서 데이터 레이블을 또 어디다가 표시하면 되겠습니까? 데이터 레이블을 가운데 표시할까요? 뭐 안쪽 끝에 표시할까요? 뭐 축에 가깝게 표시할까요? 뭐 어디다 표시할까요? 네. 그림하고 맞추려면 안쪽 끝에가 맞겠죠? 위치를 잘 맞추셔야 됩니다. 그림을 보면서. 항상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은요. 차트 영역에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 테두리 스타일은 너비 2포인트,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차트가 크게 두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어, 차트가 보면요. 여기 제가 차트 영역 해가지고 차트 영역은 눈금선 바깥쪽이다. 배경 쪽이다. 그리고 그림 영역은 눈금선 안쪽이다. 이런 말을 적어요. 이런 배경 쪽이 차트 영역. 이런 배경 쪽. 이런 데 차트 영역이고 이 눈금선 안쪽 여기가 그림 영역. 이 안쪽이 그림 영역. 그래서 만약에 그림 영역에 뭐 노란색으로 채워라. 색깔을 채워라 하면 이 그림 영역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눈금선 안쪽을 더블 클릭해가지고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그림 영역 서식 이렇게 가가지고 채우기 쪽에서 뭐 단색으로 노란 색깔로 채우겠어. 이렇게 한다든지 질감으로 채워라 하면 질감으로 채우겠어. 분홍 박엽시 질감으로 채워라. 그런 문제도 나온 적이 있고요.
저 따라하신 분은 다시 자동으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무튼 여기 안쪽이, 이쪽이 차트 영역, 그림 영역이고요. 눈금사 안쪽 그림 영역이고, 그 바깥쪽, 여기 바깥쪽이 차트 영역입니다. 이쪽이 차트 영역입니다. 차트의 배경 쪽이죠. 그래서 지금은 이 차트 영역에 그림자 효과도 주고, 이쪽에 그림자 효과도 주고, 그리고 또 테두리가 좀 굵어졌으면 좋겠나 봐요. 너비 이 포인트로. 그리고 모서리는 그림처럼 둥근 모서리를 이렇게 깎이도록, 모서리가 깎이도록 이렇게 그림처럼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차트의 배경 쪽을 더블 클릭하세요. 이건 차트의 배경 쪽이요. 그럼 차트 영역 서식으로 옵니까? 이게 닫혀 있어도 차트의 배경 쪽을 딱 더블 클릭하면,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영역 서식 이렇게 오시면, 여기서 일단 그 페인트 통, 여기 페인트 통에서는 선을, 채우기 및 테두리를 우리가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테두리 쪽에서요. 채우기 말고 테두리 쪽에서 실선으로 그, 그냥 죄송합니다. 자동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네, 자동 하셔도 되고요. 대신에 문제에서 얘기하는 너비 자동 그대로 하시고요. 네, 자동 그대로 하시고 어, 여기에 그 너비를 맞춰주세요. 너비를 이 포인트로 이 포인트로 맞춰주시고 선에서 해야 됩니다. 그럼 실선으로 바뀌죠, 자동. 그죠? 어, 그리고 둥근 모서리로 설정하라고 하고 있고요. 그 안쪽 가운데 그림자 효과도 주라고 하고 있거든요. 일단 너비를 여기 하여튼 테두리 쪽에서 이 포인트로 주면 자동에 실선으로 바뀔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옵션 쪽으로 효과 쪽으로 가보세요. 바로 옆에 페인트 통 옆에 이 오각형 한 주 있죠. 효과입니다. 저희가 채우기 및 선이고, 그리고 여기 효과에 와서 그림자 효과 주는 거 있습니까? 아이고, 참, 죄송합니다. 지금. 앞에 잠깐 테두리 선에서 하나 더 해야 됩니다. 둥근 모서리 하는 거 있었어요. 앞에 잠깐 다시 가보세요. 여기 둥근 모서리도 체크해 주세요. 모서리 둥글게 깎아라 하는 게 있었죠. 너비 아까 이 포인트로 하면서 둥근 모서리도 체크하시고, 그리고 이제 넘어오세요. 효과 쪽으로 와가지고 그림자 효과를 주세요. 그림자가 다 이름이 있습니다. 미리 설정된 그림자 중에서 그 정확한 거 찾으세요. 안쪽 가운데 그림자를 주라 이런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맨 처음에 그 5번 문제 제일 처음에 그 차트 영역의 그림자는 안쪽 가운데라고 돼 있죠. 뭐 바깥쪽 뭐 옵셋 아래쪽 그림자를 줘라. 뭐 안쪽 가운데 그림자를 줘라. 뭐 다 이름 주거든요. 그림자 효과를 줄 때 안쪽에 가운데 거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저처럼 이런 모양이 되나요? 네, 그림하고 똑같나요? 차트는 부분 점수가 있습니다. 각 2점씩 부분 점수가 있기 때문에 어, 그 뭐 한두 문제 틀려도 부담은 없지만 웬만하면 다 맞출 수 있도록 해야죠. 그다음 208페이지로 가볼까요? 파트 3 시트에서 하는 마지막 문제입니다. 208페이지 문제를 풀어보시죠. 같이. 모델 명별 수익이 차트에 표시되도록 데이터 범위를 추가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지금 차트를 찍어보세요. 차트를 찍어보면 있잖아요. 범위가 생산가하고 판매가만 계열로 잡혀 있죠. 맞나요? 네. 계열 1, 계열 2가 지금 생산가, 판매가거든요. 범례를 봐도 알 수 있고요. 차트를 딱 찍어보면 이 모델명이 항목으로, 이게 항목축으로 쓰이고 있고, 가로축이죠. X축, 항목축이라고 합니다. 여기를. 여기 항목축, 또는 가로축이라고 합니다. 가로축.
그래서 보통 가로축, 항목축에 이제 이름표가 맨 앞에 잡혀 있고, 참고로 여기는 세로축입니다. 세로축. 세로축은 갑축이라고 합니다. 갑축 또는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숫자 값이 적혀 있는. 여기는 갑축, 세로축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어, 항목이 먼저 잡혀 있고, 그리고 여기 생산가, 판매가가 이제 계열 1, 2예요. 여기가 첫 번째 파란색 막대기가 지금 여기 생산가 계열, 그리고 빨간색 막대기, 주황색 막대기죠. 주황색 막대기가 판매가 계열. 예, 계열 1, 계열 2가 되고 있는 거죠. 여기가 계열 1, 여기가 계열 2,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요. 계열 3를 요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계열 3가 그 수익이 차트에 표시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범위를 추가할 때는 어, 원래 정석대로 하자면 차트를 찍고 어디서 이 범위를 추가하면 됩니까? 아까 앞에서도 차트 디자인 탭에서 데이터 선택에서 했었죠. 데이터 선택에 가서 범위를 여기 지금 보면 이때 컴마 찍어놓은 거 보이세요? 여기 컴마 찍어놓은 거. 그러니까 A3에서부터 A12가 먼저 잡혀 있었고, 그리고 B3에서부터 E12가 잡혀 있는데, 우리는 D3에서부터 어디까지? E12가 아니라 F12까지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석대로 하자면, 해보세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차트 배경 쪽에서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선택 가셔가지고, 여기를요, 여기. E12가 아니라, 뭘로 바꾼다고요? F12로 바꾸면 됩니다. E를 지우고 F로 적어도 되겠습니다. E를 지우고 F로 바꿔도 된다고요. 그러면 추가가 될 겁니다. 원래 이걸 이렇게 지우고, 컴마 뒤에를 지우고, 다시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근데 그게 어차피 E를 F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E를 지우고 그냥 직접 쳐서 F로 바꾸는 게 빠를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한 거고요. 그럼 수익도 추가가 됩니까, 이렇게? 수익 계열이 추가됐습니까? 예. 네. 아니면은, 그냥 더 쉽게 하자면, 그냥 얘를 복사해가지고, 컨트롤 C 복사를 해서, 여기 가서 컨트롤 V 해도 돼요. 컨트롤 C, 컨트롤 V도 먹히거든요. 붙여넣기를 해도 괜찮아요. 왜 이렇게 차트가 나왔냐면, 수익이 너무 크니까요. 수익이 너무 13만, 뭐 19만 8천 원, 나머지는 9천 원, 7,200원. 값 차이가 심하죠? 수익이 10만 단위가 더 크죠? 네, 그래서 이번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수익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 보조축으로 지정하고 보조축의 최대값을 20만으로 지정하라. 그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수익이 너무 값이 지 혼자 크니까 독보적으로 지 혼자 크잖아요. 수익 값이. 나머지 애들이 저 밑에 너무 조그맣게 나오죠. 나머지 계열 1, 2. 계열 3만 값이 너무 크거든요. 이런 경우는 값이 차이가 많이 나는 계열을 보조축으로 보내면 됩니다. 여기를 그또 갑축이라고도 하지만 기본축이라고 이 왼쪽에 있는 이 축을 기본축으로 보면 됩니다. 기본축. 원래 기본 있었던 그 축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쪽을 보조축으로 보내면서 이 이쪽에 이제 보조축이 생기도록 할 거거든요. 보조축으로 보내면 나머지 계열들은 기본축을 쓰고 얘만 보조축을 쓰면 서로 잘 어우러질 수 있겠죠. 그리고 물론 차트의 종류도 지금 꺾은 선으로 뭐 꺾은 선으로 바꾸라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이 보조축으로 보내고자 하는 또 꺾은 선으로 바꾸고자 하는 계열이 지금 수익 계열이죠. 이 수익 계열 위에서 차트는 이렇게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많이 쓰시면 됩니다. 네, 시험에 이런 문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값 차이가 심한 계열을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을 해주세요. 그러면 마우스 우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그래서 이 계열이 지금 1, 2, 3가 지금 혼합형 콤보 차트라고 하거든요. 콤보 차트로 섞어서 쓸 수 있도록 저처럼 마우스 우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이렇게 오시면 돼요.
막대기를 찍어야 돼요. 마우스 계열 차트 종류 변경에서 수익 계열을 뭘로 바꾼다고요? 차트의 종류를. 세 번째 밑에 있는 제일 밑에 있는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선형이라고 있습니까? 네. 아마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름을 꼭 확인해 주세요. 꺾은선도 그냥 꺾은선, 누적 꺾은선 다 이름이 있습니다. 표식, 점 같은 게 찍히는 꺾은선이 이쪽에 있죠? 네. 얘로 바꿔주시고 보조축도 체크할 수 있죠? 여기서 보조축이 여기요.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이런 경우는 자주 나오거든요. 값 차이가 유독 심한 계열이 있으면 걔를 반드시 보조축으로. 그러니까 아무거나 막 보조축으로 보내면 이상하게 되거든요. 난 어떤 애가 안 나온다든지. 그래서 수익 계열, 값 차이가 제일 심한 위에 둥 떠 있는 또는 완전 밑에 깔려서 안 보이는 그런 계열을 보조축으로 보내주셔야 합니다. 보조축이 생기면서 확인했을 때 이제 다른 계열들도 잘 같이 나오게 되죠. 아까는 이렇게 나오던 것이 이제 이 수익을 보조축으로 보냄으로써 나머지는 다 기본축을 쓰게 됩니다. 수익만 보조축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을 때 이렇게 잘 나오고 있죠. 네. 그리고 보조축 같은 경우는 최대값이 지금 얼마입니까? 우리 최대값이 25만 돼 있죠. 근데 문제에서 그 보조 세로축의 최대값을 20만으로 지정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 보조축의 숫자를 더블 클릭하세요. 보조축의 숫자를 더블 클릭. 그러면 또 이렇게 축 서식이 열립니까? 축 서식. 축 옵션에서 축 서식의 축 옵션에 올려가지고 최대값을 얼마로? 20만 원. 이렇게 있어요. 네, 축 서식을 바꿀 때는 그냥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숫자 값 위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 이렇게 오시거나 아니면은 이 숫자를 더블 클릭해서 축 서식을 보시면 돼요. 그래가지고 여기 축 옵션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최대값을 20만 원. 이 뒤에 점 0은 뭐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냥 지워도 되니까 그냥 20만 이렇게 적고 엔터 하시면 돼요. 그다음 수익 계열에서 각 23 요소에만 데이터 레이블 값을 표시하고 레이블의 위치를 위쪽으로 지정하시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익 계열에서 그림에도 보면은 여기 수익 계열이 일단 이제 꺾은 선인 걸 아시잖아요. 이 꺾은 선 계열 중에서도 가 23에 해당하는 이 요소에 여기에만 값이 있습니까? 그림에 18만 원 해가지고 그림에 그 찍혀 있는 거 보이세요? 네, 데이터 레이블이죠. 네. 아까는 우리가 데이터 레이블을 달아줄 때 아까 차트 2번 문제에서는 전체 그 계열 전체에 다 데이터 레이블이 달렸지만 지금은 그 계열 전체가 아니라 이 계열 전체가 아니라 그냥 여기 요소 하나에만 수익 계열 전체가 아니라 나머지는 달리면 안 돼요. 나머지 것들은 값이 붙으면 안 되거든요. 여기에만 값이 나오도록 하려면 저처럼 여기를 한 번 일단 클릭하시고요. 이 수익 계열에 가23에 한 번만 클릭한 다음에 그러면 전체 나머지 점들이 다 잡혔잖아요. 근데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세요. 한 번 더 클릭하면 어떻게 됩니까? 따로 이 점만 잡힙니까? 나머지는 안 잡혀야 돼요. 따로 이 점만 잡혔어요? 네. 그리고 나서 데이터 레이블을 표시해 주세요. 파트 요소 추가해 가셔가지고 데이터 레이블을 어디다가 표시할까요? 그림과 같이 표시하려면 어디다가? 위쪽으로. 파트 요소 추가의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으로 표시해 주세요. 이 요소에만 추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처음에 그러니까 한 번만 찍었을 때는 처음에 한 번만 더 클릭하면은 전체 요소들이 다 선택되지만 잠깐 쉬었다가 한 번 더 따로 클릭을 해주면 잠깐 쉬었다 한 번 다시 클릭하면 얘만 이 점만 따로 찍히거든요. 그래가지고 차트 요소 추가에 데이터 레이블을 위쪽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4번입니다. 세로축 제목은 가로 제목을
또 추가해가지고 그림과 같이 입력하래요. 세로 갑축이 아까 제가 갑축이 이쪽이라고 했잖아요. 갑축, 그 세로축. 제목이 그림에 보면 뭐가 나와요? 세로축 제목이 단가라고 적혀 있는 거 보이십니까? 그림에? 네. 그 단가라고 적혀 있는 그 세로축 제목을 넣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차트 요소 추가해서 넣어줄게요. 아까 차트 제목 넣었듯이 축 제목을 넣겠습니다.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에 가서 아까 차트 제목 우리 넣어봤잖아요. 바로 이 축 제목이 있죠. 기본 세로 제목으로 넣을 거고요. 세로축이잖아요. 기본 세로 제목으로 클릭해 주시고요. 그러면 왼쪽에 이제 세로축에 생겼죠. 세로 제목이. 근데 일단 여기에다가 내용을 적어주세요. 내용은 여기서 적는 게 좀 낫겠네요. 단가라고 적어서 엔터 하시면 됩니다. 여기 수식 입력줄에다가 단가라고 적어서 엔터 하면 들어가죠. 근데 방향이 맞습니까? 방향이 지금 이렇게 오린되어 있는데 그림에는 단가가 이렇게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 회전을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마우스 우클릭 축 제목 서식으로 보세요. 단가를 마우스 오른쪽 축 제목 서식에 와가지고 축 제목 서식에서 텍스트 옵션이라고 있나요? 텍스트 옵션 쪽에서 제목 옵션 말고 텍스트 옵션 쪽에서 텍스트 상자로 가보시면 이 텍스트 상자를 회전할 수 있거든요. 텍스트 옵션처럼 여기 텍스트 상자. 그러면 뭘로 회전한 그 방향, 텍스트 방향을 뭘로 하시겠습니까? 네, 가로로 해주시면 돼요. 그림하고 잘 맞죠? 잘 모르겠으면 마우스 오른쪽 뭐 서식 이런 데서 찾아보세요. 다 있어요. 마우스 오른쪽. 차트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많이 씁니다. 텍스트 옵션, 텍스트 방향을 이렇게 가로로 바꿨고 지금 270도 회전 막 이렇게 돼 있었거든요. 가로 방향으로 바꿨습니다. 다음 마지막 5번인데요. 차트 영역은 색 변경, 단색 색상표 5번으로 지정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차트의 스타일을 바꾸거나, 예를 들어서 차트, 우리 지난 시간에 했는데, 차트 스타일을 뭐, 스타일 뭐, 5번으로 해, 스타일 6번으로 해. 그럼 이런 거 아시죠? 차트 스타일 주는 거. 지난 시간에 한 적 있잖아요. 스타일 1, 2, 3, 4, 5. 근데 지금 이걸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차트 스타일 바꾸는 걸 요구할 때도 있고, 차트 스타일 6번을 줘 하면 이런 걸로 막 바꿔야 됩니다. 차트 스타일 7번을 줘라. 이런 걸로 막 바꿔야 됩니다. 근데 지금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색 변경하라. 여기 색 변경 단추 있어요? 차트 디자인 탭에 색 변경 단추 있죠? 스타일 바로 왼쪽에, 차트 스타일 왼쪽에 색 변경해서 찾으세요. 문제에서 얘기하는 단색 색상표 5번이 있습니까? 단색 색상표 5번이면 단색 색상표 1번. 이게 색상형은 이제 다양한 색상표 1번, 다양한 색상표 2번 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단색 색상표니까 단색형에서 찾으셔야죠. 단색 색상표 1번, 단색 색상표 2번, 3번, 4번, 5번이니까 파란색 단색 색상표죠. 요걸로 그라데이션도 파란, 진한 파란 색깔 있죠. 요걸로 단색 색상표 5번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바뀌나요? 그러면? 네. 정확한 걸로